네, 첫 번째 주제였던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을 부분일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내 집 마련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임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이제 한국은행 금리 결정인데, 올해는 작년에 연속 2번 인하를 하더니 올해는 인하 상황을 보면 인하를 해야 되지만 동결을 했어. 네, 맞습니다. 인하 같은 동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 인하를 해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 내수 경제를 생각하면 예. 당연히 예, 내려야 인하해야 된다. 된다. 내려야 예. 되는데 야, 환율 때문에 못 내리겠다라는 얘기는 네. 결국에는 미국 때문에 못 내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미국도 이제 최근에 동결 뭐 됐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예,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이제 눈치를 봐야 모든 되니까.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도 0.25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가 되면 사실 트럼프 정책이 뭐 그렇잖아요. 관세 정책, 네. 감세 정책, 이민자 정책인데 결국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그렇죠. 이 정책들이 모두 다 이제 물가를 올리는 고물가 정책이고 결국에는 고물가 정책이 금리를 내리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되기 전에 한국은행이 저는 0.25 정도 내리고 다음에 좀 한 단계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 생각보다도 한국은행이 좀 더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0.25 내리지 않고 동결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올해 만만하지 않겠다. 우리가 상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저하고의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반기에 제거가 되고 그렇죠. 기준금리가 올해 3번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에 2번 정도 인하가 된다면 네. 충분히 상저하고 가능하겠다. 2026년, 2027년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그러면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고 전세 가율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 이러다가 올해 기준금리 내리는 게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이제 조금씩 슬금슬금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뭐 일부지만 뭐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물론 작년에 우리 경험했습니다만 기준금리 내린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바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가 만약에 0.25 내렸더라도 아마 대출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내려가야 되는 기준금리가 안 내려갔다는 점은 살짝 좀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다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한 번은 그렇다고 쳐요. 눈치 보는 거니까. 눈치 봤습니다. 환율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음 금통위 때도 만약에 동결이 된다면 이거 진짜 큰일이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인하가 되면 역시 하는구나라고 되기 때문에 결국 공은 다음 금통위로 넘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실 상저하고의 첫 번째 시나리오, 첫 번째 단추가 약간 잘 안 끼워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한은의 결정 어떻게 보시고 그 전망을 바꿀 만한 그런 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복잡하시겠죠. 뭐 소위 지금 기재부 장관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그렇죠. 정도로 뭐 시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떤 부동산 가격 또는 이런 가격보다도 또는 거래량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또 이런 순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위 중에 지금 환율이 가장 좀 예민하게 보고 거기를 우선순위로 본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한 불안정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내릴 그 순위를 지금 뭐 빠르게 내리지 못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2월에도 이제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충분히 거론될 만하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그 첫 번째 이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그 금통위 하자마자 낮춘다라는 것들이 뭐 아직 그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혼란스러운 정국 안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한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어떤 그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국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첫 포문을 저도 금리 인하로 갔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은 했는데 첫 스텝부터 동결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 아쉬움이 크고요. 그런 아쉬움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상당히 좀 고민들을 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주는 그 신호가 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또 거래를 준비하고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의 발걸음을 좀 주저주저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자리가 3하고 2하고의 이 차이가 라운드 넘버. 굉장히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이 관망세 기간이 좀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매수세라든지 이런 뭐 거래량 회복들 이런 것들이 조금 회복되는데 좀 뒤로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 1월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래도 1분기 한 3월 이내에는 대략적으로 비수기라고 좀 불리우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내수나 뭐 환율을 제외한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좀 온기를 불어 오르고 또 그다음에 매수 심리를 좀 자극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환율이 지금 좀 내려와서 지금 금방 오늘 보니까 1,458원 정도인데 사실 여기서 30원만 밑에 있었어도 한은 총재가 결단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올해 처음 결정이지만 사실 지난해 2번의 결정에서 연속 인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눈치를 볼 타임도 뭐 이해를 하는데 또 게다가 미국의 정치 스케줄이라는 게 이제 뭐 3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렇죠. 예, 그럼 한 달의 시간을 좀 확보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좋은데 만약 환율이 조금 더 낮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인하의 코를 강하게 때려주면 그 시장이 환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아까 대출금리하고 기준금리 말씀 주셨는데 연속 2번 금리 인하 나왔을 때 멘트가 약간 흐려지면서 오히려 대출금리는 그때 올라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동결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걸 끌어내려 주려면 이번에 동결할 것 같은 데가 컨셉이 조금 더 강했는데 요때 그래도 인하 간다라고 딱 때려주면 방향이 나올 그런데 그러기에는 환율 때문에 결정을 못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원 지적하셨는데 30원을 정치권으로 네, 얘기를 좀 그렇죠. 돌렸죠. 30원의 그 네. 리스크가 정치권의 이 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데 돌려서 얘기하신 거죠. 나한테 네. 뭐라고 하지 마. 네, 그렇죠. 나는 30은 안 올라갔으면 난 인하 갔을 건데 책임을 나한테 좀- 뭐라 하지 말고 저쪽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뭐 분위기고 시장의 요청이고 한다면은 좀 과감하게 다음 금통위 때는 한 2단계 정도 뭐 하는 2단계요. 와. 그 정도로 과감한 그 결단을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뭐 어차피 좀 보수적으로 국내가 모든 게 우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효과는 그렇죠. 0.25, 0.25 두 번 내리는 것보다 0.5 한 번 팍 내리면 쳐주는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율만 안정이 된다면 사실 우리 내수 경제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내수경제 보면 뭐 또 다행히 2%까지 그냥 바로 가야 뭐 돼요. 다행히 서울 집값을 본다면 뭐 0% 보합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만 아니면 금리 내리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출 금리로 우리 작년 확인했잖아요. 기준금리를 내려도 대출금리, 가상금리로 충분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든지 내수 경기 생각해 본다면 사실 기준금리 내려야 되는 건 맞고요. 0.25 두 번 내리는 것보다 차라리 0.5 한 번 내리고 가상금리를 좀 눈치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한다면 저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작용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금통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2월이 돼야 사실 이번에 한은 총재의 기분은 거의 뭐 대통령급의 고민이 아니었을까. 사실 뭐 지역 화폐에 대한 질문까지 받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질문이 이제 본인한테 쏠렸잖아요. 금리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의회에서 할 것까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뭐 물론 또 답은 주셨어요. 답은 뭐 그건 부적절한 것 같다는 답을 주셨는데 참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고. 근데 지난해 연속 2번 내릴 수 있었던 게 이제 가계부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금리가 아니라 정부가 이제 한도를 쪼아서 이제
금리는 이제 그 내수 보고 내려가겠다고 해서 연속 2번 했다가 지금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정부가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하는 총재가 확실히 없으니 일단 잠깐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거시경제 담당이니까 저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는 뭐 빅스텝까지 아니더라도 별 문제 없으면 2월 금통위에서 다시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도 가계부채는 챙겨야 되니까 정부에서 한도 조절하고 이렇게 약간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거 이거 계속 갈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이제 7월 시행이라고 이제 못을 박았는데 아마 이거 기조가 바뀌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어설프게 2달 연기했다가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7월에서 9월로 이제 2달 연기했는데 물론 속 사정은 있습니다. 뭐 굳이 정부가 집값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PF 문제라든지 자영업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살짝 좀 2달 연기했더니 시장에서는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굳이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중요한데 물론 집값이 막 올라가요. 다시 막 올라가서 불안 요소가 된다면 아마 더 강한 규제, 스트레스 금리를 더 올린다든지 더 강한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 뭐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될 때까지 그렇게 천정부지 올라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반대로 해석할 수는 있죠. 지금 정책자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살짝씩 풀어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고 시중은행에서도 이제 문턱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집값이 만약에 뭐 기준금리가 안 내려서 의외로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다. 서울 집값도 하락으로 전환되고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정부도 스트레스 DSR 7호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가상금리를 내리든지 다른 조치를 해서 분명히 집값 부양의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은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 흐름에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는 무조건 가계부채 관리하기 위해서 무조건 강한 스탠스를 유지할 거야.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했던 말은 7월은 지키되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 집값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조절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버스가 출발을 하길래 그냥 뛰어갔더니 버스 기사가 세워주신 거야. 그래서 뒤늦게 막 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류장 아닌 데서도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드니까 그렇죠. 그거는 못하겠다. 맞습니다. 근데 대신에 충격이 오면 좀 그러니까 뒤에서 은행장들을 불러가지고 압박을 해서 충분히. 그렇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관치금융의 국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김유만 소장님하고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뭐 변동성이 있고 또 위기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뭐 2월 시키는 뭐 2달, 3달 정도 2월 시키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뭐 문제가 커지면 그럴 수 있긴 항상 하겠죠. 열려 있는데 뭐 이 스트레스 DSR보다도 좀 우리가 더 충격으로 올 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최근에 어떤 전세자금 대출 그 대출을 줄이는 게 더 시장에 충격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하거든요. 한 100% 정도 됐던 그 수준 자체를 지금 뭐 한 70%, 아니 90% 그리고 수도권은 80% 정도로 전세에 대한 대출도 줄이다 보니까 매매 시장의 대출 금리를 조이는 것만큼 전세 시장도 같이 조이니까 그 조여지는 게 양쪽에서 조여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압박감이 클 것 같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 자체를 만약에 스트레스 DSR을 지금 뭐 한 7월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전세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전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매매 시장은 조금 유연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두 개 다 그렇게 강하게 위축을 시키게 된다라면은 부동산 시장의 뭐 거래 위축 그다음에 그렇죠. 이 부동산 가격이 그 안정화되겠다라는 그런 뭐 이제 정부의 취지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정화라는 게 소위 말하는 그 급락 수준을 희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 정도의 위아래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대출이
주는 충격이 최근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큰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간이라든지 뭐 어떤 요율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사실 규제라는 것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쥐를 몰 때도 약간 이제 그 숨구멍은 틔워주고 해야 되는 건데 매매도 좋고 전세도 좋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없게 되는 환경에 놓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환경에 사는데 비용이 폭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전세 쪽을 먼저 풀어주는 게 지금까지 정부의 관성을 봤을 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네. 높지 네. 않겠습니까? 사실 명분이 매매를 있으니까. 풀어주기에는 네. 물론 집값이 뚝뚝 떨어질 때 같으면 이제 좀 뭐 네, 좀할수 개입을 있겠는데.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을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이 딱 좋거든요. 그냥 0% 보합 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크게 네. 신경 쓰지 않았던 정책 딱 좋은데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좀 고민하는 게 전세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뭐 역전세, 깡통 전세도 많이 생겨서 네. 또 가계부채에도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는 전세는 실수요자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전세 대출 규제하게 되면 아마 신혼부부라든지 네. 실수요자들이 또 아우성을 치는 이런 부작용들이 그런 나오기 문제가 때문에 절대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들 서민들이 피해 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전세 대출도 처음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전세 대출 안 했더라면 이런 부작용이 그렇죠. 없었을 텐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강한 규제 스탠스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뭐 조절을 할 수는 있겠으나 네. DSR 포함하는 것조차도 지금 결정은 아직도 못 내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네. 규제해서도 안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뭐 리스크 관리는 할 필요는 있겠으나 네. 서민들 실수요자들이 피해받는 지나친 왜곡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서울이 지금 상반기 들어서 그 매매가가 좀 소폭이긴 하지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전세까지도 이제 하락 전환을 좀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사실상 그 과감해서 조금씩 풀만한 상황도 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가 최소한 한 달 연기는 됐습니다. 네. 예. 다음에 또 동결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 그리고 규제가 계속 전세와 매매에서 다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집을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예. 상저하고 시나리오를 바꾸실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은 좀 더 상저하고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대표님이 먼저 말씀. 저는 한 그 다음 금리 인하에 네. 대한 그런 뭐 기대 이런 게 한 6주 정도 이제 한 뒤로 밀려났으니까 네. 오히려 6주 정도 어떤 네. 실수요자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좀 더 네.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렵고 임장 활동 날씨 너무 춥고 독감 유행해가지고 임장 활동 네. 못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좀 움직이면서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났으니까 네. 조금 더 꼼꼼히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상저하고에 대한 뭐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상저하고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2분기부터 좀 더 앞당겨 있는 그 네. 상승세를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반기보다도 오히려 한 4월, 5월경 정도 되면 집값에 대한 그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6주 정도의 한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네.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 다만 요즘에 키워드가 있잖아요. 뭐 신축이라든지 네, 또 네. 업무 지역이라든지 또 투자로 본다면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키워드를 좀 벗어나는 이런 투자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뭐 수도권 보면은 뭐 GTX-A라든지 이런 네, 쪽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소장님도 좀 짧게 정리를 좀 저는 해주시면은. 자금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평균 7년 정도를 이제 보유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제 저일 때, 상저일 때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뭐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겨서 상저, 하저가 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기회에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 공통적으로 상반기 혹은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이제 꽃이 피기 전에 움직여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 그리고 송승현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